IT. 3시간 반씩 수업, 보신 것처럼 하고, IT를 앞에 한 9번 정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그럼 몇 번 하는 거지? 7번인데, 뭐, 시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2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걸 배우는지를 지금 좀 잠깐 보고 가면,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제일 위에 IT 앤 거버넌스 오버뷰에 대한 거로 지금 여기 써놓은 거고요. 요걸 먼저 할 거고, 챕터가 총 6개인데 6번째 IT 오디트는 수업을 못할 확률이 있어요. 항상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하나 찍어놨어요. 3시간짜리를. 그거를 아마 동영상을 링크를 해서 보시게 하지 않을까 싶고, 요 챕터 6는 오디 시험 보실 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한 2, 3년에 제가 한 번씩 찍어 놓거든요. 조금씩 바뀌고 할 때마다. 오디 시험 보러 가시면 IT가 나와요, 거기도. 그래서 그걸 따로 해놓은 거고, 그 IT 오디시 그러면 BEC 안 나오냐?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 나왔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보러 가시면 멀티플이 60 몇 개인가요? 70 몇 개인가요? 한 그 정도 되죠. 그 중에 5분의 4가 5분의 4? 4분의 3이 IT하고 거버넌스예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시뮬레이션도 나와요. 리튼도 나오고. 거버넌스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대충 얘기해도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CFO가 뭐 하는, 이게 지금 CFO가 할 일이 맞냐,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별게 다 나와서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IT하고 거버넌스 시험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 충분히 반팔로 바꿨는데 지난 3, 4월에 배우는 원가가, 그래서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원가하고 IT하고 거버넌스를 시험을 보는 거고요. 나머지가 조금 나와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IT는 시뮬레이션이 현재까지는 별로 안 나오고 있고, 대부분 멀티플로 나오고 있고, 리튼이 좀 나와요. 리튼이. 그 정도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비전공자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수업을 못 알아들어요. IT 수업을 못 알아듣는데, 저도 어떻게 15년 동안 이거 강의하면서 한 학기도 제대로 다 이해한, 2007년인가 8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렵죠. 어렵지만 또 여기 살아보면 요즘 뭐 세상이 워낙 바뀌어갖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무슨 IT,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다 이게 기업에서 쓰는 전산과 관련한 얘기인 거예요. 왜 이걸 배우냐면, 회계사가 감사를 하러 가면 내부 통제를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 통제가 뭐로 돼 있을까요? 고객사의 내부 통제가 전부 IT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내부 통제에서 나오는 통제 활동, 컨트롤 액티비티는 또 뭐로 돼 있을까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도 대부분 대기업들은 90% 이상이 IT로 돼 있어요. 접근 통제도 다 IT로 하는 거고요. 경비원도 요즘은 뭐 로봇으로 바뀐 데도 있고요. CCTV, 영어에는 시험 볼 땐 시큐리티 캐머라라고 하겠지만, 시큐리티 캐머라도 다 지능형 시큐리티 캐머라로 바뀌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톡이나 이런 걸로 상담하시면 다 응대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는. 사람인 줄 알았지. 사람처럼 전화를 받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고객사를 감사를 하러 가서 내부 통제를 IT를 모르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나오게 되고, 챕터 5가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챕터 5 하나로 돼 있다고 해서 5분의 1이 아니고 이게 3분의 1이에요, 진짜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에 부분은 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또 거버넌스에 가면 또 IT가 나와요. 거버넌스하고 IT를 또 연결하는 게 또 챕터 4이기도 하니까 챕터 4하고 5를 연결하면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은 10번째 날 시험을 봐요. 10번째 날 IT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수업, 그러니까 9번째까지 IT를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10번째 날 중간 시험을 보고, 16번째 날 거버넌스를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10번째 날까지, 중간 시험은 IT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거버넌스에서 보는데, 거버넌스에 있는 IT까지는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는 학점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답안지는 안 내면 되지. 시험은 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찍 오세요. 이번 학기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보통 11시 좀 이렇게 오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3페이지부터 오버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IT하고 거버넌스 전체에 대한 오버뷰를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3페이지 보시면, 이 오버뷰가 또 오버뷰가 아니에요. 거기도 보시면, 뒤에 5페이지 보시면, 오버뷰에서 나오는 멀티플도 있어요. 제가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2017년도 릴리즈 퀘스천인데, 5페이지에 있는 게, 제 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릴리즈 퀘스천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버뷰도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IT, IT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용어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알아들으면서 또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누구는 뭐 이 책의 용어집을 좀 만들어달라는데 이 책 자체가 용어집인데 그래서 이게 또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이 수업을 듣고 자기 인생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런 분 계셨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제가 또 원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IRR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 만들어지는 목적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산하는데 또 목적물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IT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요새는.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시는 분 실제로 계세요. 예. 국내 이게 투자은행, 펀드 회사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실제로 계시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얘기는 그럼 IT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일까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Inform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라는 건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그냥 나오냐?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정보가 나오기까지의 기술, 또 정보를 활용한 기술이에요. 정보는 뭐냐? 어떤 거예요? 어떤 것? 사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써있죠. IT라고 하는 거 3페이지 보시면 all encompassing term that refer to the electronic storage, retrieval, manipulation of data, 뭐 conversion into human usable form, 그리고 transmission from one point to another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IT 구성 요소를 묶어서 쓴 말인데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말을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반 구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가면 오늘 이제 이런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배우긴 하지만 자세하게는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일단 컴퓨터의 구성 요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IT하고 컴퓨터는 무슨 관계가 있냐? 컴퓨터로 정보를 다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컴퓨터는 또 뭐냐?
우리가 집에서 보는 이제 PC도 컴퓨터고,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도 컴퓨터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컴퓨터일까요? 예, 비행기도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컴퓨터, 휴대폰,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면, 머신이나 디바이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머신이나 디바이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여기 IT 약자 많이 쓰죠.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하드웨어라고 해요. 하드웨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드웨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예요? 켜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켜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게 그 무엇인가가, 그 무엇인가는 인간이 만든 거고,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일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 또 줄이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자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자민님. 소프트웨어 하면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윈도우. 예, 맞아요.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윈도우 맞아요. 윈도우 같은 거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구분을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워드죠? 워드. 그런 거 소프트웨어라고. 맞아요. 근데 세상엔 그런 게 말고 다른 종류의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컴퓨터는,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컴퓨터는 워드를 쓴다라고 하면, 워드라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작동이 컴퓨터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작동을 안 하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바꿔서 썼는데, 네트워크라고 해요. 통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통신은 그냥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한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합쳤는데 목적이 통신인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기업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컴퓨터는 하드웨어 못 만들었을 때는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즘은 이 하드웨어를 은유법으로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산업은 발전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이 안 됐다 라고 할 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격을 그 칩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불러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옛날에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뭐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는데, 근데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쪽을 발전시켜야 뭐 아주 세계적인, 현재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더 이렇게 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 이제 후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목적이 통신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문제였어요. 하드웨어.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어딜까요? IBM. 그죠? 미국 사람들은, 이게 우리 미국 시험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돈을 번다고 그때 생각했냐면, 건설을 큰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석유, 화학을 해야 돈을 번다. 또 의약품을 팔아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의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중에 석유화학이랑 의약품 회사들이 돈 많이 벌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가장 월급 많이 주는 데는 정유회사죠. 근데 이 IBM 같은 회사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우리로 하면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이게 우리나라를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도 뭘 만들어요? 반도체를 만들죠. 반도체는 CPU도 반도체를 만들고 요즘은 저장장치도 반도체를 만들고 다 반도체예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건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제 자리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펜 그런 거에다 이제 글을 써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 같은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1980년대에 이제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오라클이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오라클.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하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또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 이걸 두 개 합쳐서 통신을 한다. 이걸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통신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장한 건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어떤 회사였어요? 구글. 제가 늘 많이 보는 뭐예요? 유튜브. 어제도 2시 반까지 또 유튜브 보다가 잤어요.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제는 유튜브를 왜 봤냐면 토스를 제가 가입을 해요. 토스. 여러분 아시나요? 토스. 여러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지? 오늘 처음으로 써봤어요. 어제 카드를 받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생긴 건지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검은색으로 생긴 걸 받았는데 여기 뭘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24시간 채팅을 해서 이제 어제 뭐 이거 계좌 등록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성이 유하고 류가 혼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또 인증해갖고 또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다 올리고 사진 찍었더니 뭐 너 아닌 것 같은데 사진에 막 네, 이래가지고 무슨 또 이게 토스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기업이죠. 그죠?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갖고 통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웹 2.0이라는 거예요. 2.0이라는 뭐냐면 이걸 1.0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인간이 쓰는 거. 인간이. 거기서 데이터를 쓰는 거. 근데 이것을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걸 하면 또 다른 게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2.0.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요? AI 기술을 더하면 뭐가 돼요? 4.0이 되는 거죠. 우리 AI 드시면 나와. 무슨 말인지만 나와. 여기서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뭐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토스도 그렇지만 토스가 좋은 게 뭐냐면 제 은행 계좌, 제가 사실 모바일 안 쓰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쓰지 모바일 안 씁니다. 제가 왜 모바일 안 쓴다고 그랬지? 재무관리 들었다 그랬지? 동영상으로. 뭐? 그거 수업을 안 들은 거잖아. 줄 돈은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모바일을 쓰면 주로 줄 돈을 빨리 쓰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안 쓰는데,
토스를 쓰니까 캐시백도 있고 뭐 그래서 토스에 이렇게 연결하니까 제 계좌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신기했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뭘 보자는 거냐면 제 계좌 잔액을 보고 오늘 캐시백 520원 됐거든요. 520원 캐시백 버는 것도 봐고 이런 거를 정보라고 하죠. 이 정보는 만들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있고 좀 이따 겠지만 만들어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라고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다 합치면 데이터라고 하고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를 IT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이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 IT를 가지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거나 돈을 아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거 거버넌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거버넌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비슷한 단어가 뭐가 비슷한 단어였나요? 거버먼트. 그게 무슨 뜻이지? 정부라는 말이죠. 정부가 아니라 뭔가 통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럼 거버넌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키를 잡다라는 말이에요. 키. 여러분 배가 커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되게 작아요. 그죠? 실제로 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키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여기 이렇게 가면 배가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키를 돌리는 걸 반대 방향으로 배가 꺾여요. 그죠? 그 작은 키를 돌림으로써 그 밑에 배 밑에 있는 이 뭐죠? 이게 움직이죠. 그것에 따라서 배가 방향을 잡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움직인다. 그러려면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겠어요. 그냥 방향 잘못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방향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잘 잡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결정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기업으로 얘기하면 what to do라고 하죠.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 do 이 2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일이 전략하고 맞아야 된다. 이 2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가 사실은 사실 전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돼야 되죠. 늘 봐야 돼. 네. 그런 걸 오버사이트라고 해요. 이 2가지 거버넌스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다 제가 쓴 이유는 무엇이 이것을 잘 2가지 목적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IT가 이 2가지 목적을 잘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뒤에 거버넌스 가면 배우는데 거버넌스는 2가지로 나눠주거든요. 하나는 비즈니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인데 비즈니스 거버넌스는 전략에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오버사이트에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귤레이션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부터 모든 게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합쳐서 거버넌스라고 하고 IT는 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도구. 그런 얘기가 여러분 3페이지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럼 하드웨어에 뭐가 있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 이해하고 페이지를 4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IT와 비즈니스 전략 간에 잘 맞아서 가야 되는데 IT는 비즈니스 전략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IT 때문에 비즈니스 전략이 만들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회사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만 알죠, 여러분. 그죠? 여기 1, 2년 전만 해도 직원을 못 뽑아가지고 3, 4년 전에는 카카오톡에서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못 뽑아가지고 한 4년 전만 해도 카카오톡에 사람을 못 뽑았대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 받는다 제가 그랬죠. 또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이 둘이 잘 안 맞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심각해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IT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인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걸 잘 못 맞히는 거죠. 거기다 써놓은 것도 lack of strategy focus라고 써놨어요. 그죠? IT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IT는 뭐냐면 어떤 아까 말하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 안에 가면 또 많은 세상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 IT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빠지기가 쉽다고 해요. 근데 IT 목적이 뭐냐면 비즈니스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건데 비즈니스 니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T를 하는 분들은 이 세상 안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IT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IT가 왜 어려워요? 이런 세상에 빠지는 게 머리 아프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뭘 잘못 보냐면 이걸 잘못 봐. 세상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잘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그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요게 또 뒤에 가면 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얘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얘가 뭘 했는데 이게 얘에 맞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를 잘못 잡았어.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슨 단어예요? 여기 제가 써놨죠. 에질러틴가 어질러틴가 이렇게 부르는데 뭘 만들었는데 이건 계속 바뀌어요. 그죠? 바뀌는데 얘가 따라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어리 아프게 생각할 게 없는 게 토스를 저는 이제 지금 뭐 아직 저런 건 안 쓰거든요. 카카오뱅크 이런 건 안 쓰는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만약에 토스 같은 걸 못 쓰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연결을 쓰고 영어만 할 줄 알면 미국에 이런 게 이미 있어요. 미국 걸 그냥 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활용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으면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져. 나라가 없어지는데 이게 이 민첩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회사에서 순수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가입을 하고 뭔가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어요. 옆에 있는 회사에서. 그리고 그런 상품 만들기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포인트는 사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불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자는 한 3% 주는데 포인트로 한 10%를 줘버린다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포인트를 많이 써. 예를 들어서 그 포인트가 호텔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야. 그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호텔이나 무슨 뭐 차 이렇게 뭐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3%도 안 되죠. 근데 포인트로 9%, 10%를 줬어. 그랬더니 이쪽 금융기관에는 안 가고 내가 여길 왜 가? 다 일로 가버렸어. 제가 어둡게 둔 마음이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은행을 거래를 했는데 지금 적금 2개에 예금 하나 들어놨거든요. 다 평균 금리가 2.23%예요. 저 나름대로 높게 그 은행에서 제일 높은 걸 들었는데 여기 갔더니 11.7% 준대. 또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또 어제 그래서 새벽까지 이제 유튜브를 가서 보니까 다 써놨으면 설명했어. 어떤 언니가 제가 이제부터 토스 써서 어떻게 됐는지 여기 토스트를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올리고 막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몇 개 이상 올라가면 또 뭐 광고 나오죠. 그 돈 벌어요. 저도 지금 그 원가 기초하고 이 IT 기초를 유튜브에 올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올리면 조금 될까? 돈 좀 벌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그런 상품이 나왔는데 나는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포인트도 연결하고 이런 전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쓰려면 그거와 관련한 그 규제가 있죠.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다 맞춰야 돼. 이게 전산으로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는 이런 걸 맨날 투자해놔가지고 그런 상품이 쑥 나왔어. 나는 못 나왔어. 이런 것들이 바로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떨어져.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보세요. 이제 토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훅 하고 변할 거예요. 이 지구에서 금리라는 컨셉도,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없어진다고 그랬지? 자매님? 감가상각비 없어질지 모른다 그랬지? 그런 건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감가상각을 왜 합니까? 그게. 제가 아는 저쪽에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60년 정도 됐는데, 문화재 지정돼가지고, 감가상각을 뭐 하려고 하냐? 그때 6천만 원 들여서 지으셨대, 60년 전에. 괜히 큰 건물을 지은 거죠. 10층짜리 정도 됐대, 거의. 60년 전이면 6.25 땐 거야. 언젠가 아마 헷갈려 되게. 아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졌다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같은 거 졌는데, 어쨌든. 그냥 그거를 물려주셨는데, 감가상각이 끝났을 때 원래 0이에요. 문화재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땅도 줘가지고. 어쨌든, 그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막 경기가 무너지는데, 이게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한다면. 회사는 IT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T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예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은 몇 천억이 들어도 그냥 돈을 써요. 거기서 밀리면 끝인 거예요. 제가 겨우 포인트 정도 얘기했죠. 이거 막 몇 개만 연결해 버리려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몇백억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쓰는 몇 가지만 이거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생겨요. 지점 다 없애고요. 전 커피 전문점에 우리 지점을 다 집어넣으래요 라고 갑자기 해버리면 커피 전문점하고 은행 지점 합쳐버리는 거 하겠다고 하면 전산만 따라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못 따라오니까 못하는 거죠. 커피 전문점하고 은행 지점이 왜 따로 있어야 돼?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그거를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안하면 뭐 해주는 미국의 사이트가 있어요. 제안만 잘하면 돈 줘요. 제안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전략적으로 했었는데 잘 못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뭐 IT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돼서 과잉 투자나 비효율 투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은 왜 오버뷰에 이 얘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IT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쓰시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뭐예요? 리튼 커뮤니케이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일리고 보고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책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순서를 바꿀까 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순서를 전 책을 쓸 때 원래 문제점을 먼저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하기 위한 IT 역할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크게 한 3-4가지 있는 것은 2017년인가 16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 CPA 시험에 인용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거 뭐 계속 지금 막 구글 찾아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러면 조금 지나면 미국에서 특히 경영학에서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특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는 굉장히 미국 그 주류 계층에서 굉장히 이건 스마트한 인간이 보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거 저걸로 보죠. 누가 이걸 종이로 봐요, 또. 정신 났나? 네. 그 이제 컴퓨터로 보면 되죠. 여기서 뭐라냐면 그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 첫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말이죠, 그냥. 여러분 그냥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T를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요즘 요 말 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요즘 금융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는 안 써놨는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금융기관이 IT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인공지능, 초연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컴퓨터가 받는 거예요. 얘가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정보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 이 사람들에겐 이런 상품이 필요하네? 요걸 개선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생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패턴 분석을 통해서 R 스퀘어드라고 하죠. R 스퀘어드 값을 1에 가까운 값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 패턴 분석이거든요. 지금의 컴퓨터 기술이 그러니까 2004년인가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 기술.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데이터 패턴 분석에 의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특히 패턴 분석에 특화된 얘기를 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글에 가 있어요. 구글에 가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바꿔야 된다는 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를 갖고 제품 차별화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차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정말 상용화될 수 있을 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버리면 가난해지는 거지. 김수미가 그랬다며. 누가 저 너무 피곤하고 회사 가면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김수미가 그랬다며. 너는 가난해지지어다. 뭐 그랬다며. 놀고 쉬어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라. 뒤져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런 것처럼 그 정도 되면 진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IT를 통해서 우리는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있죠. 한때는 회계사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회계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에 이제 회계사 시험이 IT화 하겠지. 그래서 IT를 가지고 오디트를 하고 분석을 하고 IT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회계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한 2030년 정도 되면 그게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왜 그렇게 빨리 바꿀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1등을 해야지 돼요. 1등을 해야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말 있죠. 아바가 부른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The winner takes it 뭐예요? 승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의 내 사랑을 이루게 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면서 하는 노래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등을 해야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더 IT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통해 제품 차별화 할 수 있고 IT가 비용 절감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죠. 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돈을 안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처음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비효율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즘은 아예 뭐로 해요? 3D 프린터로 이제 소재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로봇가 조립을 해서 로봇가 실험을 하고 그죠? 사람은 뭐예요? 그 과정이 잘 가는지 뭐 그런 거 보면 되죠. 문제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IT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4페이지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중간쯤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50분 됐는데 안 쉬냐 하는데 3시간 반이기 때문에 50분에 쉴 수 없어. 두 번 똑같이 쉬어야 되잖아. 3번 쉴 수는 없잖아. 3번 쉬면 사기가 돼. 수업 시간이 3시간 이하로 줄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그냥 끄는 거라서. 자, 전략에서는 IT가 그런 역할을 해요.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제품 차별화라든가 원가에 대한 그런 걸 하는데, 그럼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은 뭐냐? 라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업무 처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거, 이걸 잘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못하면 회사가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한 자질이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는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월급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되게 중요해요. 월급을 많이 주면 깨기도 쉬워. 너 이러라고 이 연봉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170만 주면서 이러라고 이 연봉 주는 거잖아. 너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많이 줬다는 사실 하나로 이 어떤 그 월급을 많이 줘서, 그래서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뭐 맥스웰, 이게 어디예요? 맥심인가, 이게 동서식품인가요? 거기하고요, 유한 킴벌리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거기 우리는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두루마리 휴지를 사도 유한 킴벌리 거는 믿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을걸요?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 신뢰도가 저희한테 높아요. LG가 만든 테레비나 삼성이 만든 반도체보다 더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티프라민도 유한양행이 만든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그래. 하여튼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뭐 휴지도 유한양행 걸 쓰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뭐예요? 업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IT 역할은 뭐냐면, 저기 저 밑에 이제 써놨는데, Value Added System in the Company.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원래 IT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또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IT는 할 수 있고, IT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죠. 단순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고 막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걸 하지 않아도, 그죠? 하지 않아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IT가 만들어준 그 밸류 에디드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 알게 하는 거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엔 다 한 명씩 다 얘기했어야 돼. 전화도 한 명씩 하는 거잖아. 10명하고 하고 싶으면 10명한테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유라는 걸 하면, 근데 이 10명한테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회사로 따지면 결제를 10번 받는 얘기도 있어. 이걸 공유를 하는 순간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메일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도 만들어주고 단순화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다. 저는 지금도 이 얘기 소통하는 거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시대와 이 시대를 같이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느 학교에 친구한테 소식을 전하려면 학교에서 매주 신문이 나와요. 그 신문은 그거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신문 나면 가져가냐? 근데 그걸 가져다가 접어가지고 안에 편지지를 쓰고 앞에다가 붙여. 나는 뭐 명륜동의 누구인데 신촌의 누구에게 요즘 너 뭐 사는 형편이 뭐 그렇다며 저번에 너희 학교 놀러 갔다가 걔네 학교가 식당이 4개인가 있었는데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그 학교 이렇게 쭉 가면 정문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싼 데부터 순서들이 있더라고, 그 학교는. 그런데 얘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를 하거든요.
목사인데 이제 그때는 돈이 아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친구를 거기까지 이렇게 멀리 버스로 7, 8정거장이나 와가지고 멀리 왔는데 제일 싼 데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싼 거 500원짜리 말고 700원짜리 이제 볶음밥을 저 사줬어요. 두 번째로 이제 싼 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자기 저 밥 사주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써서 쓰는 거죠. 그때 뭐 가서 먹었던 볶음밥이 맛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학교는 안에 볶음밥을 파는 데가 없다. 500원짜리 집에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볶음밥을 해주는데 그 볶음밥 맛이 없다. 막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내줘야 해요. 그럼 또 걔는 받아가지고 나한테 답장을 써서 줘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내가 보냈는지 얘가 답장을 썼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전화기가 엄마 방에 있고 그 친구는 집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는 막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필요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타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데 IT에서 정확성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계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이 계산이 굉장히 정확해지죠. 사람은 이게 계산은 틀 수 있는데 컴퓨터가 계산해 좀 정확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복적인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IT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뭐가 막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Q2017 옆에 있는 거를 볼게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냐면, 컴퓨터 그 경쟁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더니 비교 우위에 있는 뭐 그런 점을 찾아보래. 보기 중에서. A번에 보면, 그, 최적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한대요. 두 번째는 기존의 프로세스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뭔가 설계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렉트 맨파워 투 난 버틀렉 프로세스 에어리어로 버틀렉이 없는 프로세스 에어리어로 맨파워를 연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딕테이트하기 위한 매니지먼트를 굳이 그런 거를 뭐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매뉴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답이 뭘까요? A번이 되겠네, 그죠? 지금 이 말과 동일하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런 식의 응용 문제가 IT는 생뚱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소위 IT도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도 또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뚱맞아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CPA 시험에서 IT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라고 또 써놨어요. 그냥 모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MIS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또 수업을 이렇게 듣고 하니까 대충 맞춰요. 예.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 듣고 나면 맞히더라고, 그거는. 근데 그런 생뚱맞은 IT 역할, 지금 역할만 좀 몇 개 써놨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못 맞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쑥 하고 뭐 리턴을 내버리고 이런 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멀티플을 내놓으면 어떻게 이게 맞히겠어요? 정말 IT를 잘 알면 보기가 지금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읽어보면 기존 시스템 맞추려고 하는 건 기존 시스템 쓰면 되지 왜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계를 하나. 뉴 소프트웨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읽어요. 답이 될 만한 게 A밖에 없어요. 근데 비전공자인데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지 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회사에 아는 동료가 정말 이 관악대학 나오고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IT에서 보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렵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걔 4번 떨어졌어. 뭐 자기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관악대학 나오고 소위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19점 받았다는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무슨 책자에도 나온 내가 IT 하는 애들은 바보 같은 애들도 쑥쑥 붙는데 나는 4번 떨어져 4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고 보면 뻔한 건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나? 아니 왜 버틀렉도 없는데다 맨파워가 그걸로 뭐 가서 뭘 어쩌자는 건가?
뭐야, 답이. 답이 A 몇 개 될 거 없는 거. 무슨 뭐 프로세스를 딕테이트하기 위해서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거. 답이 A네. 라고 하면 뭔가 아는 애고요. 그렇게 손이 쉽게 안 가죠, 사람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T는 오프라인 절대 빼먹지 마라. 오프라인 듣고 동영상 또 듣는 거다. 재수강도 많이 해요, 이 수업은. 재수강도 많이 해. 네,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여기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그쪽은 저를 알아, 여기 수강생 중에서. 네. 이제 저쪽 타하고는 아예 동영상만 들어요. 여기 못 오니까. 그래서 뭐 강남, 저 교대역 가서도 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인사를 해, 막. 누구세요? 저 모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듣고 동영상 한번 더 보는 거야. 그때. 자, 지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이 이런 거라고 했는데 지금 17번 문제는 뭐예요? 뭔가 요런 얘기를 지금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복적인 일도 줄이고 단순화하고 요런 얘기를 지금 보기 A번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책자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IT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단순화와 부가창출. 단순화나 반복적인 일의 제거는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활동부 원가 계산에서 부가가치 활동이 있고 비부가치 활동이 있잖아요. 부가가치 활동은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부가치 활동은 제거하는 게 IT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단순화라는 게 생기겠죠. 요건 추가예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분석이 IT는 가능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래 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걸 응용해서 물어본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뭐냐면, 리스크 앤드 뭐, 어쩌고저쩌고 6번으로 써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보면, 베이직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인 매뉴얼 앤 오토메이티드 어카운팅 시스템. 그래서 AIS라고 했었는데,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예요. 우리가 그냥 회계를 한다라고 할 때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널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요. 저널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표를 쓰고 분계장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대차대조표고 손익계산서죠. 그 상태 손익계산서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회계에서 쓰는 말이 그것을 계정별로 묶어주는, 계정별 묶음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를 포스트 GL이라고 하죠. 요게 포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낱개로 생기는 거, 이게 저널라이징이라고 하고, 낱개 정보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줄 때 기준이 뭐다? 계정이다, 그죠? 계정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이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포스팅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언제 쓰냐면, 전표가 하나씩 써있고 분계장이 써있는데,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로 이걸 옮겨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씩 돼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트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계정별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옮겨 쓰는 거예요. 얼마요 해가지고. 그럼 계정별로 얼마가 되는 거죠. 생긴 거는 무슨 계정에, 뭐, 어느 거래처에 500원.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계정으로는 총 2만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포스팅이라고 하죠. 그럼 그 묶어준 거를 가지고 계정별로 이제 그룹핑을 하고 어떤 뭔가 썸머라이즈를 하면 뭐가 돼요? 손익계산서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을 집합손익으로 대체를 하면 대차대표도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썸머라이즈 되는 형태로 해서 회계를 썼어요. 과거에는. 그게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인풋은 뭐냐면 그런 저널라이징 되는 그런 레코드가 되는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이거를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GL에 포스트되는 행위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쉬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매뉴얼과 비교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컴퓨터가 위험성이 있어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컴퓨터는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실수를 했다가 잘했다 해요. 실수를 했다 잘했다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한 번 틀리면 다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동화된 거기 때문에 다 틀려요. 두 번째는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alteration이 컴퓨터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 흔적도 없어. 그리고 사람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이기에는 괜히 말을 용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죽어야 돼!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제 또 막 그런 유튜브 토스를 보다가 잠깐 또 생각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즘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여자 배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배우가 아니라. 그 배우가 한 말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나중에 유행을 많이 해요. 제가 사람 물티슈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갖고 다닌 건 우리 이제 큰 애가 어렸을 때 얘를 데리고 다니는데 가끔 이제 애엄마가 애를 바라라 애를 데려가면 막 정말 힘든 거예요. 딸내미 어떻게 들면 놔달라고 그러고 뭐 놓고 가면 또 얘가 뭐 아장아장대고 자빠졌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맨날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티슈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물티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 생각한 게 저는 눈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막 괜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도 쌍꺼풀이 없어야 돼요. 저는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쌍꺼풀이 없는 이제 여배우죠. 그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말을 썼어요. 참으로 예쁘신 분이다 이렇게 썼더니 밑에서 뭐라고 다냐면 얘가 예쁘니? 찢어진 눈에? 뭐 이러면서 막 악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 목소리도 예쁘고 그랬더니 그게 예쁘니?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막 죽일 X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익명성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짓을 막 할 수 있어요. 그게 unauthorized access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 제가 가져가지 말라는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alteration,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선 없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이 마지막 얘기는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정보의 보호? 무슨 말일까요? 정보의 보호?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법을 못 지킬 거면 죽어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유럽에 또 최근에 아주 강력한 법까지 통과가 돼갖고 되게 중요한데 정보는 보호가 돼야 돼요. 특히 그 중에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거죠.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는 주민번호랑 휴대폰 번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특성적인 정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거 없대. 옛날에 저 처음 회사 갈 때는요. 신입사원도 한 100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야 서울대 손들어. 몇 명이야? 일어나봐. 너네구나. 얘들 똑똑하게 생겼다. 앉아. 야 그다음 고대 일어나봐. 연대 일어나봐. 날 치면 넌 그 세 학교 다 아니네? 어디니? 어딘데요? 거기도 있네. 거기 일어나봐. 또 몇 명 있네? 넌 어디니? 너도 거기 일어나봐. 그리고 또 학교가 있나? 뭐 이러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개 얘기하더니 여자들 나오는 학교도 하나 있구나. 6개를 딱 부르더니 그때 이제 뭐 포항공대도 없고 그럴 때니까 뭐가 있지? 없지? 나머지 손 들어봐. 그랬더니 8명이나 돼? 너네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거 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프라이버시가 걸린다. 그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있는 거죠. 컨피덴셜리티는 뭔가 거래를 하거나 하면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되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토스를 쓰는데 갑자기 뭐 전산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일걸요. 한 번만 안 돼도.
이게 사실 쓰면서도 모바일은 아직 뭔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잖아.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인터넷 유선을 연결했을 때도 뭔가 부르긴 했는데 모바일은 부를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나 이용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뭐 12시가 되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저는 질문하고 얘는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 뭐 막 이렇게 썼더니 이제 뭐 좀 확인 중에 있어요. 기다리세요. 해서 결국은 이게 또 종료를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진짜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치면 종료라며요. 그걸 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게 뭐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정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했더니 캐시백이 돼야 되는 거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냐 이거죠. 이런 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시큐리티는 뭘까요? 그러다가 무슨 악성 코드에 먹었다든지 랜섬웨어라고 있죠. 요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 제가 볼 때 랜섬웨어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가요? 이거 맞죠? 네. 이게 현상금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걸려봤어요, 한번.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일하는 고객사에 NT 서버 하나가 이걸 먹었어. 그래서 휙 하고 올라가는 거야, 돈이 갑자기. 얼마 주면 네가 네 정보 까주지. 그래서 또 제발 했더니 또 올라가. 끝까지 막 올렸는데 이 전산실의 직원이 장난을 끝까지 친 거예요. 왜냐면 이 서버는 랜섬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포맷하면 돼. 뭐 제2 백업으로 NT 서버를 갖다 놓은 거라, 윈도우즈 서버를 갖다 놓은 거라서 상관없는데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나 악성 코드, 멜리셔스 코드가 랜섬웨어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게 이제 시큐리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내부 통제에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무슨 기록과 보관과 승인인데 다 헛소리인 거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IT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한 10분간 쉰 다음부터